자, 원래 쌤이 오늘 수업의 범위는 앞에 배웠던 복지를 배우고 나서 동물의 권리까지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있어요. 동물 권리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아까 처음에 말했죠.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중요 배우겠지만은 앞에서 크게 다뤄져서 대략적인 특징을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반려견에 대한 좀 페이지가 커요. 반려동물 중에서 반려견이 되게 반려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세세하게 배우는 것까지 들어가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쌤은 수업 20분, 20분 이렇게 좀 끊어서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근다고 우리가 진도가 많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책으로 지금 쌤이 학습지로 하고 있지만은 책 분량을 보면 지금 거의 60페이지 넘었어요. 60페이지 정도면은 지금 하나의 지필고사 볼 정도죠. 아,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시간이 많이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지필평가를 원래 두 번 보던 거 한 번만 봅니다. 원래 반려동물 두 번이었어요. 두 번이었는데 한 번만 보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올 객관식입니다. 그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객관식 좋아하죠? 학생들 여러분.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쌤이 뭐 옛날에 경험담을 말하자면은 어, 한 번호로 찍으면은 뭐 좋긴 한데 원래 쌤이 팁을 보자면은 시생들이 시험을 낼 때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다 고루고루 내요 거의. 그러니까 그 굳이 개수를 맞추지는 않는데 고루고루 내거든요 거의. 그런데 한 번호가 빠진 일 없는데 쌤 초임 때 실수를 해가지고 쌤이 한 번호를 실수로 안 했어요. 없었어요. 4번인가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쌤 초임 때 뭐 이렇게 뭐 학업가 약간 좀 담을 쌓은 사람이 있겠죠. 뭐 있겠죠. 여튼 그런데 이 아이가 쌤한테 때하고 좀 친했어요. 오니까 쌤한테 쌤 저 4번으로 찍었어요. 이거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비극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시험에 4번이 없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언지색에서 말했을 걔한테 야 4번 없어. 충격을 먹었죠. 와, 10빵점이다. 하지만 다행인 경우에는 5번까지는 풀었어요. 5번까지는 4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맞았습니다. 하여튼 뭐 TV보다는 쌤 같은 한 번은 찍는 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고요. 아, 쌤 지금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네요. 싸우나 봐요. 아주머니께서 되게 무서운, 여기 들릴까 모르겠는데 아주머니가 되게 싸납게 악을 지르고 계시네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운 동네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이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동물의 권리라고 하는데요. 자, 동물의 권리, 동물이 살아가는데 생존과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되며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자, 그냥 살아서 하는데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동물의 권리, 동물 권리, 동물이 살아가는데 생존과 기본적과 보장이 되며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을 동물의 권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윤리는 강요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몸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그래서 법에 의해 강요되지 않으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윤리적 측면하고 법적은 뭐겠죠? 강제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아이고 못하네요. 법으로인데 법으로 의무화한 것. 왜냐면 윤리적인 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막 이게 의무화시키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을 보자면은
동물을 치거나 뭐 쟁물손괴죄였죠. 해서 뭐 이렇게 법으로 지정을 했죠. 그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법적 근거에서 법적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 동물의 권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동물의 권리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 태어났을 때는 동물하고 인간하고는 먹이를 가운데로 두는 경쟁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물을 처리를 해야겠죠. 뭐 쌤이 지금 죽여라, 뭐 어떻게 죽여라, 뭐 그런 거 말 못하겠고, 하여튼 동물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동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 복지 따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도 먹고 살자 하면, 아니, 말 듣고 있네요. 먹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친구인 동물도 그래, 너네도 권리가 있지, 너네도 챙겨줄게 해가지고 시작됐겠죠. 그래서 시작한 게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쌤이. 파란색으로 동을 쳐야겠다. 1820년대입니다. 1822년 영국에 거의 대부분의 법 같은 거는 영국에서 거의 성문화 됐어요. 영국이 예전에 유럽의 뭐랄까 좀 산업혁명도 영국에서 시작됐죠. 모든 거에 약간 중심 역할이었죠. 일단 영국은 중심 역할이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 영국은 식민지가 되게 많았어요. 영국에 있는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냐? 영국은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뭐 식민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자기 땅이라고 점령한 데가 많았기 때문에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죠. 런던에서 해가 쳐요.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 홍콩이라는 곳이 있죠. 홍콩 옛날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1990년대까지 영국 식민지였고요. 아무튼 홍콩에 해가 떠요. 그러면 영국의 나라, 큰 틀에서 영국의 나라는 해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여튼 그 정도로 발전된 나라였고 선진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 같은 경우는 다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시 동물의 권리 역시 영국에서 시작되는데요. 1822년에 영국 최초의 동물 학대 법을 지정합니다. 법을 만들었던 소리죠. 글씨가 좀 삐뚤어졌네요. 아쉽지만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여튼 학대 방지법 만들었는데 이 법을 일명 마틴법이라고 합니다. 마틴법. 왜 마틴법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마틴이라는 아저씨가 만들기 때문에 마틴법이에요. 대부분의 법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틴법이라는데요. 이 마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 마틴 아저씨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이씨, 학대하지 마. 학대하지 마. 학대행위 뭔데요? 물어봐요. 학대행위 하지 마. 나 학대 아닌데? 학대행위가 뭔지 말해줄게 해서 학대행위를 구차시킵니다. 예시가. 너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마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대행위를 구차시켰고요. 그리고 아저씨야, 동물도 권리 있어. 동물 가지고 뭐 이렇게 말 못한다고 실험하지 마 하면서 동물 실험을 규제시켰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마틴법, 영국에서 최초의 동물학대 방지법을 만드는데 이게 마틴법이라는 법이고, 마틴법은 마틴 아저씨가 만들었고, 마틴 아저씨가 학대행위 규제시켰고, 자, 동물 실험을 규제했다. 근데 규제가 이게 아니죠. 잘못 쳤네요. 약간 좀 오타를 하거나 그래서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닌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자주 가서 문제긴 한데 1822년도에 이렇게 했고 영국에서 자, 또 영국에서 말만 이런 법만 만들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2년 있다가 이제 1824년도에 협회 만들자. 법 만들었으니까 협회 만들자 해서 영국에서 협회를 만듭니다. 영국 또 최초죠. 최초의 동물보호협회 설립. 이름은 뭐 짰습니다. 동물 학대
방지 협회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동물 학대 방지 협회, 영어로는 SPCA. 선생님 왜 풀네임 안 써줍니까? 네, 풀네임 알고 싶으면 학생들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쌤. 영어 발음 잘 못합니다. 물론 작년에 영어 선생님이 했지만은 그건 농업 영어고요. 농업 영어 같은 경우는 농업에 관련된 단어가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도 이제 한국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농업 선진국가 보려면 영어를 해석해야 되겠죠. 단어 같은 건 기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거 가르치는 거 영어 이렇게 뭐 문장이나 이런 거 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튼 알고 싶다면 학생 여러분께서 좀 손수 네이버로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쌤이 지금 의무를 약간 좀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은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 알아볼게요. 쌤이 나중에 질문 나오면 쌤이 알아볼게요. 여튼 그래서 SPCA를 만들었고요. 항상 역사적으로 말하면 또 이상한 데 있어요. 역사적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영국이 아마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어디요? 지금의 선진국 어디죠? 여기 모습 같으니까 쌤이 좀 내려볼게요. 쭉 내렸어요. 조금 있다가 1866년대 영국, 니네가 하면 우리도 한다. 미국이죠. 우리 생각해보니까 그때 동물 반려견 나누는 그때 3대 협회 있었죠. 처음에 영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묶었다 해서 미국이었죠. 똑같아요. 영국 당은 무조건 미국입니다. 왜 그냐? 또 이렇게 역사적 보면 웃기지만은 옛날에 영국이 식민지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그 식민지가 많던 나라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국한테 독립한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과 독립전쟁을 한번 했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했고요.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 법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미국도 동물 우리도 동물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도 동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만든 게 보호협회를 만들었죠. 미국. 근데 이름은 얘네도 자 자기네 모국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미국 동물 학대 방지협회라는 곳을 설립합니다. 자, 영어로는 영국은 SPCA였죠. 근데 미국은 영어로 아메리카죠. SPCA라고 해서 동물 학대 방지 협회를 만듭니다. 미국 동물 학대 방지 협회. 자, 이렇게 동물의 권리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쭉 가다가 이제 이 중간에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가 많았고 대한민국 독립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한 다음에 1954년 여기 좀 더 진화시킵니다. 어디가? 이제는 선진국이 미국이죠. 미국이 다시 진화시킵니다. 미국 동물 보호협회 라는 곳을 설립하고요. 영어로는 HSUS라는 곳을 만듭니다. 해가지고 이제 협회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쯤 가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 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이 꼭 그래요. 협회 만든 다음에 또 누가 너 주장을 했다 했는데 역시 여기로 나옵니다. 누가 주장하냐 이제 쭉 가서 이제 어쩌면 지그재가 됐는데 좀 더 깊게 가볼게요. 뒤에 쓸게 또 있으니 이제 1970년대 라이더라는 씨가 나타납니다. 라이더 드디어 우리 앞에 뺐던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십니다. 자, 동물의 권리를 주장. 앞에까지는 권리까지 아니었어요. 그냥 권리는 아닌데 학대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동물에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권리를 주장. 옆에 한번 쳐볼까요?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셨고 누가? 라이더 씨가요 하셨고 뭐라 말씀하시냐? 자, 라이더 씨가 여기다 썼고요. 말주머니 써볼게요. 자, 라이더 씨가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야. 단순한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요.
또한 소유물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막 동물 가지고 많이 들고 놀았겠죠. 오락거리도 아니야. 또 그리고 너네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마. 음식도 아니다. 그대로 권리가 있는 한 개체다. 자, 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라이더 씨가. 라이더 씨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물어보면은 쌤이 이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라이더 씨가 주장을 했고요. 쭉쭉쭉 넘어가다가 이제 그리고 많이 넘어가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71년도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보호를 위해서 힘쓴 단체고요. 써보자면은 자연 보호 운동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인데요. 대표적으로 한다면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 핵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역사를 좀 알시거나 대충 우리나라 광복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단 일본에 미국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핵을 2방을 던졌죠. 나가사키랑 이제 히로시마에 던졌는데 이 핵을 맞는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핵을 피폭당합니다. 피폭당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지금 망가져요. 왜? 방사능 때문에. 그래서 지금 후쿠오카에 방사능 유출돼가지고 일본에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이상한 애들까지 아니고 이상한 열매나 동물이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피해 있고 사람들이 막 피해 있고 피부 막 두드러지고 이런 게 5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핵 던지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린피스가 그 사태를 보고 나서 이제 저거 위험한데 해가지고 했는데 핵은 또 한 방에 이렇게 말하면 국가끼리 전쟁을 하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나라끼리 조용히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핵 개발을 하다가 그린피스가 그린피스가 저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몰래 잠입을 합니다. 몰래 취재를 하러 가가지고 프랑스가 하다가 걸려가지고 프랑스는 이제 그린피스 잡으러 다니고 그린피스 도망다니고 하면서 좀 유명해진 단체죠.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는데 유명해진 단체고요. 핵 방사능 오염되면 자연이 파괴가 되니 자연 보호 단체가 끼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뭘 하고 있냐? 폭염 금지. 이 폭염이란 건 이제 고래를 잡는 걸 하는데 특히 일본 애들이 고래를 많이 잡아요. 애들이 바다가 살다 보니. 근데 고래가 잡으면 개체 수가 늘어납니까? 안 줄어들죠. 돌고래 귀해지는데 잡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폭염 반대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지금 단체인데 이것도 동물 권리 당연히 동물도 우리의 음식이 아니다. 우리 너네 장난감 아니다. 한 개체인데 왜 자꾸 다니냐 해서 그런 거 주장한 단체예요. 그린피스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18분이 지났네요.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71년 때 마지막에 이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적 최근에 1980년도에 검색해서 하죠.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의 페타라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유창하게 열심히 이분들께서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 역사가 크게 쌤이 이렇게 몇 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 마틴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고 이런 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라이더 씨가 동물의 권리 주장했고 그래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쌤 말이 좀 빠르죠. 쌤 오늘 저녁이에요. 지금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 찍었는데 약간 쌤도 학교에서 찍는 것보다 집에서 찍는 게 좀 잘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갖고 와봤어요. 한스 책상, 쌤 책상입니다. 하여튼 한 장만 더 할게요. 한 장 2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쌤이.
자,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했으니 동물의 권리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동물의 권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해서 크게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동물의 권리 중 5대 자유라는 거를 역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5대 자유를 역설을 하는데요. 배고픔과 목마름에부터 자유, 불편함부터 자유,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 자유, 정상적인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5가지가 있는데요. 권리의 종류 중 하나예요. 동물의 권리의 종류 중 하나가 동물에게서의 쓸게요. 5대 자유에서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배고픔과 목마름부터의 자유. 그래서 단순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충족되는 깨끗한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고 영양학적으로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 인간도 그렇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배를 채우고 뭐 우리가 물 먹고 밥만 먹겠죠. 반찬 안 먹죠. 뭐 이렇게 영양적으로 약 안 먹고 그런 권리도 우리도 인간도 그렇게 권리를 하고 있으니 동물도 그렇게 권리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권리가 자유가 배고픔과 목마름도 자유고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겠죠. 인간도 먹는 게 가장 기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라는 걸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두 번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 뭐 살면서 불편 되겠습니까? 특히 어디서? 잠자리에서. 그리고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편하게 쉬니까요. 있는 권리고요. 이 권리에 반하는 게 있죠. 자, 일단은 휴식 공간 뭐 편하게 먹겠어요. 뭐 너무 춥거나 더운 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피곤 죽겠는데,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개들, 개 뭐 농장, 개 공장에 뭐 아직 다큐멘터리 보면 어디 삽니까? 다 케이지 있어요. 케이지가 있는데 케이지가 밑에가 뭐죠? 뚫려 있잖아요. 뚫리면은 개 발바닥이 해집니다. 왜? 발톱 다 끼이는데 발톱 움직이다 발톱이 뚫어지고 그렇겠죠?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케이지에 갇힌 3 또는 or 뭐가 있죠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목줄 개같이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목줄 채워져 있어요. 그럼 좋습니까? 못 움직이잖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목줄에 채워진 형태. 이런 형태는 불편함이죠. 이걸 불편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겠죠. 케이지 뭐 이런 거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까요? 또 왜 케이지에서 사는 사람이 힘들죠? 그러면은 이런 케이지에 뭐가 있죠? 발이죠. 발 그리기 힘든데. 발. 강아지 옆모습 발이에요. 발. 껴있으면 아프니까 아야 쓸게 아야. 이 정도 아니면 수업을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부터의 자유. 그래서 부터 자유라고 적어 놓을게요.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통과 부상, 질병은 당연히 질병으로부터 아프면 안 되겠죠. 고통과 부상으로부터의 자유가 하려면은 뭘 안 되겠죠?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질병에 걸리면 어디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묶어놓으면 안 되죠. 하고 싶은 데서 해야지 행복하죠. 반려동물의 종과 품종에 따른 본능을 표출한다는 의미. 이런 건 크게 보시면요. 우리가 개를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면 너무 월마다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동물의 성질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자기 목소리 뺏고 싶습니까? 인어공주예요? 뭐 다리 줍니까? 안 되겠죠? 동물을 생각하면은 저 강제로 뺏는 거예요. 성대 그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은 어떻게 본능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짖는 행위,
선생님이 어제 우리가 저번 시험 보면은 짖는 행위도 여러 가지 있었죠. 왜 짖느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죠. 짖는 행위나 고양이는 뭐 물건을 긁는다거나 행위 등에 대한 자유롭게 표출해라는 뜻이고요. 반하는 건 이렇게 할게요. 반하는 건 성대 제거 수술, 뭐 인어공주도 아니고 수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발톱 제거 수술 됩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발톱 제거 수술 등이 안 된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할 수 있는 자유에 반한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죠. 뭐 인간적 생각 똑같아요. 5대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 직접 받지 않을 권리. 인간에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죠. 뭐 보신다면은 이런 거는 뭐 대표적인 거 있겠지만은 뭐 우리 투견을 이용했을 때 사람들은 오락적인 목적이지만 하루하루 힘들 거 아니야. 투견은 왜 힘들겠어요? 아니 걔 입장 생각하면은 서로 싸워요. 한 명이 다 죽어, 한 명이 다쳐 아플 정도로 맞아야 돼. 그러면은 그게 자기가 직업이 투견이야. 그러면 맨날 하루마다 그게 올 건데 뭐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런 권리를 안 받으면 되겠죠. 그 권리는 공포와 스트레스 자유에 위반되는 거겠죠. 예를 뭐 투견. 투견의 삶 정도. 근데 투견의 삶.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품종 교배한다 해가지고 이쁜 품종 교배하고 싶어가지고 막 교배를 겁나게 못 해요. 막 순종하고 막 순종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아빠랑 딸이랑 막 해놓고 있고 막 이렇게 순종은 낳겠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동물들이 원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막 자기가 솔직히 번식하고 싶대 해야지. 강아지들도 아니 막 개 키워야 돼, 개 공장 찍어야 된다고 계속 하루가 벌다 하고 애를 인제 낳는데 막 번식을 시키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는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에 반한다 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품종을 위한 무차별적 교배. 이런 건 안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동물의 권리 종류 중 크게 제일 중요한 거 동물의 권리 종류 중 대표적인 거 반려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해서 배웠고요. 5대 자유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너무나 춥거나 더운 곳은 안 되죠. 그리고 케이지에 갇힌 삶이나 하루 종일 목줄에 채워진 삶도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 부상, 질병 자유. 아프면 안 되고요. 아프면은 바로 치료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자, 본능 표출해 자기 하고 싶은 거 짓고 싶을 때 짓고 물건 긁고 싶을 때 긁고 해서 뭐 성대 제거 수술이나 발톱 제거 수술은 이 자유에 대해서 반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 뭐 투견의 삶이나 이렇게 품종 개량을 위한 무차별적 구배는 안 된다. 어떤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 자유에 위배된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했고요.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어요.